예, 반갑습니다. 충남대 일명옥입니다. 먼저 이런 성대한 국제학술회의를 공동 주최해 주신 해군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후원해 주신 선급협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해군과 우리 충남대 이 국제학술회의를 준비해 주신 많은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경항공모함의 전략적 가치나 또 심대한 인사이트를 해주신 브루스 벡톨 교수님, 그리고 스캇 넬슨 교수님, 마이클 머독 영국 국방무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오늘 주제 발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시고 사회를 보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 주제는 경항공모함의 국가안보 전략 및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먼저 국가안보적 관련돼가지고 안보 전략적 가치에서 봤을 때 그 경항공모함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 전략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북아 해양 전략 구조에서 봤을 때는 이미 중국이 아시다시피 항모를 2척을 가지고 있고요. 일본은 헬기 탑재 항모를 4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지스함의 경우에는 중국이 9척을 가지고 있고 영국이 6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 특히 이여도 해역에서 보이고 있는 그런 전략적 가치, 그리고 의미가 대단히 크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군사 전략가들이 하고 있는 의미로서 말씀을 드리면, 통상적인 의미에서 군사안보 전략가들의 의견은 해양 전략 구조에서 공격하는 자가 100을 가지고 있으면 방어하는 자가 적어도 70을 가지고 있어야만 억제 능력을 갖출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동북아 해양 전략 구조상 적어도 한 개의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1대1로 전략을 펴서 적어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패권을 유지하려는 병력을 펴고 있습니다. 2035년까지 6척의 항공모함을 건조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일본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즈모급 약 27,000톤급의 항공모함을 건조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언제든 일본은 우리와 같은 경항공모함의 능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현존하는 위협이 있다. 또한 미래의 불특정 위협에 대비한 우리의 역량을 갖춰야 된다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경항공모함은 해양 주권 수호와 재해권 확보도 있지만 우리의 국가적 흥망성쇠에 관련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지난 1월에 노동당 제8차대에서 ICBM이나 SLBM 그리고 잠수함에 대해서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약 60여 개가 추정되는 북한 핵무기에 대한 폐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현존하는 위협이 바로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항공모함은 우리의 국가의 전망과 생존에 결부되는 문제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향후 건설 방향은 시스템 복합 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전략적 마비전을 수행해야 되겠고, 우리의 비대칭 전력으로서 육해공군, 해병대 합동성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확장 억제 차원에서도 한미연합 전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비용면으로 따져봤을 때는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함재기나 건조비를 보면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모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기본 원칙,
또 추진 방향은 우리가 같이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동안 군사력 건설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6.25 전쟁 당시 전투함 하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해군 가족, 정부, 국민들이 하나의 뜻을 모아서 최초의 전투함을 백두산함을 건조할 수 있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지스함을 도입할 당시에 많은 논란과 비평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세종대왕함과 율곡 2함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 가치와 그들이 해양 주권을 수호하고 있는 현재 역할을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는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항공모함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는 그 원칙과 방향, 범위, 내용 등에 대한 전략적 판단을 해서 지혜롭게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항공모함의 재원은 3만 톤급 250m 정도고요. 함재기는 약 220여 대를 함재기를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모에는 순양함, 구축함, 프리기함, 잠수함 등 이런 작전 수행을 하고 있는 전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첨단 무기체계가 포함되어 있는 전력체계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건조비나 개발비, 획득비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보다 2020년 국방 예산으로 따져봤을 때는 약 110억 불 정도 앞서고 있는 영국이 항공모함을 2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약 25억 불 정도 예산이 적은 프랑스도 항공모함을 1척을 가지고 있고요. 향후 국방 예산 대비해서 이 재원은 10년간 분산해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국방 재원 내에서 충분히 감내하고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 대단히 많은데 현재는 우리한테 고려되지고 않고 있는 부분이 이제 이 수직 스키식이라든지 아니면 캐터펄트식의 어떤 그 항모를 현재는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직 이착륙기를 예상했을 경우에 F-35B의 경우에는 현재 대당 1,150억에서 1,200억 원 수준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각하게 우리 한국형 전투기 사업도 물론 과정에서 고려사항이 선택과 지혜롭게 논의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만 경항모 사업에 한국형 전투기도 심각하게 심도 있게 논의해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특히 구축함, 잠수함, 무장헬기 이런 것들이 항모 전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잠수함 건조했고요. 소형 무장헬기도 2022년이면 개발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우리가 항모 전단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함정이나 헬기 등은 이미 국방중기 계획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되는 소요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항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해상작전과 항공작전입니다. 특히 어떻게 임무를 수행하고 교전 행태는 어떤 것이고 그에 따른 센서, 무장, 기동성 등이 대단히 중요한데 아직은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좀 더 장기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이 캐터펄트 사출식이라든지 어레스팅 훅, 어레스팅 기어 같은 제동 장치를 한 번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사출체계 관련해서는 2017년 미국 정부와 미국 기업이 계약을 한 당시에는 약 5,800억 원 정도 수준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 비용이 조금 더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요. 어레스팅 시스템 같은 제동 체계는 2019년 당시에 계약을 했을 때는 약 많게는 90억 원 수준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더 장기적인 차원에서 기술 개발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 항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작전에 따른 어떤 제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형 항모나 중항모, 경항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맞게끔 우리의 작전적 환경을 갖추게 나가는 게 필요하고, 특별히 이 비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 F-35B 같은 경우 라트 14는 2022년에 양도되는 분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약 1150억 원 정도 수준의 그런 그 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점진적으로 더 내려갈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모 전단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게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어야 된다는 의견이고요. 특히 국내 해양산업, 항공우주산업, 중소기업, 수출 모든 부분에 있어서 기여하는 것이 대단히 크다. 그래서 국방유리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방산 수출 관련해서는 우리가 글로벌 부품 공급망이라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기회도 제공한다라고 의견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에 항모가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을 해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연간 항모 한 대당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약 9천억 원 정도 된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도 2,000개 이상 창출하고 있고요. 영국의 항모 같은 경우는 100만 파운드를 소비했을 경우 약 75만 파운드가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방산기술 관련해서는 미국의 항모가 하나의 예를 들 수 있는데, 제너럴 포드 같은 경우는 함재기나 무장, 과학기술, 추진체계 등 물론 건조비는 우리보다 한 10배가량 많이 들고 있습니다. 획득비까지 포함해서.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첨단 무기체계의 총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핵심 기술 면에서 봤을 때는 신형 레이더라든지요, 사출체계, 원자로, 강제 착륙장치, 에너지, 스텔스, 항공우주, 사이버 분야 등 전체의 최첨단 전력체계의 총화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영어식 표현을 하면 state of the art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산 기술력을 우리가 증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런 기술들에 대한 것은 현재 방위사업청에서 핵심 기술과 성능 시험까지 포함해서 2024년까지 완료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군에서도 이미 많은 부분 언급이 됐지만 경항모함에 필요한 핵심 기술이 180여 개인데 그중에 160여 개를 이미 확보했다는 의견입니다. 향후 추진체계, 전투체계, 지휘체계가 연합전력체계는 물론 서로 육해공군의 합동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상생협력의 지혜를 모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세부 기술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미 방사청 주관으로 민관군 산하견이 협업체계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함재기 경우에 수직 이착륙할 때 나오는 열이 1000도씨 이상 되는데 그걸 견뎌낼 수 있는 코팅제 기술도 우리가 우리 기술로 현재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계에서 추산하고 있는 경항공모함의 방산 기술 또는 그 경제적 파급 효과를 종합해 보면 이미 조선업에 20조 원 정도, 항공우주 산업에 2.7조 원, 방산 수출에 3조 원, 중소업체에 3조 원, 그리고 첨단 분야에 7.1조 원 정도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포함하면 약 35.8조 원 정도, 일자리는 7만 1,500여 개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방 R&D 관련해서는 지난 50년간 투자액 41.2조 원을 투자해서 442.7조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창출한 바가 있습니다. 산업 분야별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에너지, 국방 로봇, 항모 건조, 미사일, 국방 ICT 분야, 그리고 함재기 자체 개발 관련해서는 조기경보 헬기라든지 소형 무인기, 또 창정비 이런 등의 세부적인 파급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기타 산업 분야별 이 파급 효과에 대한 분석은 국가 경제나 국방과 기술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세세히 향후도 검토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항모전단은 미래전을 대비해서 항모 건조 관련 전략 물자, 부품의 경쟁력, 우리 첨단 핵심 부품의 국방과학 기술력 수준,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분야별로 방산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방향입니다. 방산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무인기, 국방 로봇, 전자전, 스텔스 등 다양한 분야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방향입니다. 또한 미래전 대비해서 감시정찰, 지휘통제, 정밀 타격 체계를 하나의 유기적인 통합체인 시스템 복합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도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앞으로 미래 국방 유망한 국방과 기술을 육성하고 방산 수출을 증진하는 데 있어서 국방 분야의 경제사회적 효과, 기술 혁신도, 국방 활용도, 그리고 방산 수출 관련해서는 제품의 경쟁력, 수출 시장 환경, 정부의 지역 역량 등 다각도로 분석해서 지원하는 것이 앞으로 방향이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과제에 있어서는 몇 가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항공모함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기본 원칙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전략적 추진 방향을 단계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국가안보 전략적 차원에서는 우리의 해양 적군을 수호하고 제해권을 확보해야겠습니다.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파급 효과뿐만 아니라 선순환적인 방산의 생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경항모 건설이 결국엔 한반도 평화 번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 질서를 유지하는 데도 공헌하는 바가 커야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경항모 건설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들에게 우리 스스로의 해양 전략을 홍보하고 알려드리고 또 설득하고 의견을 구해서 항모 건설에 같이 공유하고 또 의견을 받아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경항공모함에 대한 명명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칭이라고 했는데요. 우리나라의 수천 년 역사에서 국난이 있을 때, 어려울 때 헌신하신 분들을 충무공 또는 충렬공 여러분들이다라고 이렇게 명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무공 제위 가칭을 해봤는데 이 명명은 사실 국민들에게 의견을 구하고 그분들이 설문을 통하든 의견조사를 하든 해서 국민 여론에 의거한 명명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고서는 국내외 정부나 언론 자료,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해서 발표 자료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